3단원 곱셈과 나눗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을 펴주세요. 영민이와 주아가 집으로 가기 위해 아빠의 자동차를 탔어요. 남매는 신나서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러다 창문 너머로 자동차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아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지? 그래, 맞아.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건 어때? 탄소 발자국? 그게 뭐야? 아빠, 탄소 발자국이 뭐예요? 탄소 발자국이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만들고 쓰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한단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기보다 주 1회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발자국 483g을 줄일 수 있대. 그럼 오늘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봐야겠다. 5번 실천하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줄어들까? 483 곱하기 5는 2415이니까 2415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네. 역시 오빠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럼 20번 실천하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줄어들까? 483에 20을 곱하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영민이와 주아처럼 생활 속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알고 있나요? 이 단원에서는 생활 속에서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 등을 곱셈,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해결해 보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익힘책 41쪽을 보면서 3학년 때 배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난 뒤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60 곱하기 50의 경우 0의 개수를 세워서 먼저 적어준 다음 6 곱하기 5를 한 결과를 앞에다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3000이 되고요. 이번에는 236 곱하기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6에 24가 나오죠? 자, 이 경우 20은 여기에 적어주고 4는 여기에 적어줍니다. 4, 3, 10이죠? 10은 여기에 적어주고 2는 여기에 적어줍니다. 2와 2를 더하면 4가 되죠? 4, 2, 8입니다. 8은 여기에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과 8을 더하면 9가 되어서 94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6 곱하기 37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7, 6에 42가 나오는데요. 42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7, 5는 35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준 다음 이 두 수를 더해서 9를 적어주고 3을 그대로 내려주면 390입니다. 그리고 3, 6, 18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0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3이 3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3, 6은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을 적어주고요. 3, 5는 15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준 다음 이 두 수를 더한 값 6을 여기에 적고요. 1은 그대로 내려주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더해주면 2가 되고요. 9와 8을 더하면 17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2를 적고 7은 여기에 적어줍니다. 1과 3과 6을 더하면 10이죠. 그러면 10을 이렇게 적어준 다음 1과 1을 더한 2를 적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80 나누기 4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요. 8 속에 4가 몇 번 들어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8에는 4가 몇 번 들어있죠? 그렇죠. 2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2라고 적어주고요. 8은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0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0에는 4가 한 번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0이 되겠습니다. 95 나누기 5도 계산해 볼까요? 95 나누기 5를 세로셈으로 풀어볼까요? 95 나누기 5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9 속에 먼저 9 속에 5가 몇 번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죠? 자, 9 속에 5는 한 번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을 적어주고요. 5, 1은 5를 한 값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9에서 5를 빼면 4이고요. 5를 그대로 내려주죠? 자, 45 속에는 5가 몇 번 들어있나요? 그렇죠. 9번이 들어있죠? 그래서 5, 9, 45가 되어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몫은 19가 되고 나머지는 0이니까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14 나누기 7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맨 앞자리에 있는 7에 이 수가 들어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자, 7 속에는 7이 몇 번 들어있죠? 그렇죠. 한 번이 들어있습니다. 7일은 7을 해서 여기에 적어주고, 자, 빼면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고요. 먼저 1을 내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1 속에 7이 들어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속에는 7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의 0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4를 내려줍니다. 14 속에는 7이 몇 번 들어있나요? 그렇죠. 7이 14, 두 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를 적어주고 7, 2, 14의 결과인 14를 적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170 나누기 6을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0 나누기 6입니다. 먼저 1 속에 6이 몇 번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1 속에는 6이 한 번도 들어있지 않죠? 맨 앞의 수는 0을 적지 않고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수까지 17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 속에는 6이 몇 번 들어있나요? 6, 3, 18이기 때문에 넘어버려서 안 되고 두 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고 6, 2, 12이기 때문에 12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빼주면 5가 남죠. 이때 5 속에 6이 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0을 내려줍니다. 자, 50 속에는 6이 몇 번 들어있나요? 6, 8에 48이기 때문에 8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8에 48이고요.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계산 결과는 28 나머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적어야 한다고 그랬죠? 6과 28을 곱하고 2를 더해준 값이 170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 곱하기 28 더하기 2라고 적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6 곱하기 28을 해볼까요? 자, 28 곱하기 6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8, 6에 48이고요. 6이 1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2와 4를 더하면 6이 되고요. 1을 그대로 내려주면 1이 되죠. 따라서 이 수는 16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더해주면 17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네요. 4번 문제입니다. 한 상자에 과자를 8개씩 담아 상자 55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자를 모두 몇 개 준비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한 상자에 과자를 8개씩 담는 경우 55상자라면 8을 55번 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불편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해주는 것을 곱하기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8에 40이고요. 58에 40이죠. 따라서 0과 4를 더한 값 4를 적고 4를 그대로 내려주면 모두 440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오늘은 3단원 곱셈과 나눗셈 첫 번째 시간 단원 도입으로 3학년 때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